세상에는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너무 부신 태양이고, 둘째는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만약 사회는 연극을 견딜 수 없고,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공유한 인간성에 관한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한번 듣고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한가할 때나 일하는 틈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재생 목록을 공유하고 저장해 두십시오. 단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진실한 결론이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가치를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만약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용한 것들을 골라내어 적용하면 됩니다. 천국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당장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녀는 재앙의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높은 곳은 춥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기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졌을 때는 미워하고, 없을 때는 비웃으며, 가난할 때는 멸시하고, 부유할 때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소송당하기를 바라고, 의사는 당신이 아프기를 바라고, 자동차 정비공은 당신의 차가 고장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도둑만이 당신이 항상 번창하고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간은 이미 상대방의 신분과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할지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항상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며 묻고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떠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자신보다 더 잘 살지는 않기를 바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말에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신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그들의 관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할수록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당신이 너무 착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강인해지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아첨하러 올 것입니다. 예로부터 진실한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직 계산적인 마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했습니다. 점차 당신은 착한 마음씨가 능란한 말솜씨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은 마치 뜨개질과 같습니다. 쌓아 올릴 때는 한 땀 한 땀 신중하고 오래 걸리지만 풀어버릴 때는 살짝 당기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신의 고통을 쉽게 털어놓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고통을 안주 삼아 이야기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겠지만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는 물론 두렵지만 친구의 성공은 사람을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거지는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지만 자신보다 수입이 더 많은 다른 거지를 확실히 질투할 것입니다. 인간은 낯선 사람의 부유함은 허용하지만 주변 사람의 승진은 견디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 주변 사람이 비상하고 번창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남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편이 낫지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견디는 것은 훨씬 힘들어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존경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면 원망합니다.
나보다 조금 강한 사람은 존경하지만 나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시기합니다. 인간은 고기를 먹을 때는 맛있다고 칭찬하지만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이 더럽다고 욕합니다. 배고플 때 인간은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마구잡이로 고릅니다. 외로울 때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일을 두고 배고프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추우면 옷을 가리지 않고 당황하면 길을 가리지 않고 가난하면 아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예로부터 미인방명이라고 했을까요? 못생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누군가에게 돈을 주다가 단 하루라도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뺨을 때리다가 단 하루라도 때리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할 때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7번 도와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여전히 3번을 더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본성을 알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돈 문제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가짜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병상에 눕기 전까지는 효심을 알 수 없습니다. 친구는 이익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부모는 대개 나약하고 자신감 없는 자녀를 키웁니다. 반대로 온화하고 조용한 부모는 내면이 강한 자녀를 길러냅니다. 내향적이고 예민한 사람은 대개 매우 의리가 있어 한번 믿으면 끝까지 지킵니다. 외향적이거나 박식한 척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울리기 쉬워 보이지만 속은 차갑고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발을 빼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집 밖보다 집 안에서 가족에게 더 함부로 대하면서 남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격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에 와서 화를 내고 말다툼하고 가족을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병자 한 명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정신병자 집단은 발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비정상을 지적하는 사람은 종종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남을 판단하는 입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지켜 세웁니다. 누구나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또한 기꺼이 남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은 환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타인이 그들에게 원하게끔 만든 것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대다수는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공격은 버텨낼 수 있어도 칭찬에는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칭찬하는 법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적을 만들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높은 감성 지능이란 당신이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낮은 감성 지능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도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점은 자신은 이기적이면서 남에게는 관대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에게는 성인군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뒤에서 소인배 짓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적어도 당신이 어려울 때 동정심이라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로 그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할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소인배처럼 신중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군자처럼 도덕적인 척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돈이 생기면 그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돈이 생기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가식적이라고 느낀다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나약한 많은 사람도 악인이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이 파괴력을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상황을 역전시키면 대개 훨씬 더 잔혹해집니다. 많은 정직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지만 경험이 없어서 겁쟁이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을 구석이 생기면 그들은 즉시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워집니다. 많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장이 도중에 파산하거나 회사가 커지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토사구팽해버립니다. 많은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정말 너를 좋아한다고. 지금은 돈이 없지만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남자가 큰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부자가 되면 곁에서 고생한 아내를 버립니다. 그렇기에 항상 도덕과 감정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이용해 타인을 구속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늑대처럼 단련되지만 감정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배은망덕한 존재가 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길어지면 결국 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익 때문에 쉽게 깨지고 결국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특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칭찬하십시오. 이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바보인 척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특히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잘 알수록 더 바보인 척해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까요? 사실 돈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도 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돈은 권력과 같아서 인간 본성의 확대경입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몇 배로 확대하여 본성에 더 가깝게 살게 합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오만과 뻔뻔함을 드러낼 기회가 없고 관대함과 인자함을 보여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허영심, 탐욕, 오만, 이기심, 욕망 같은 성격이 확대됩니다. 동시에 관대함, 인자함, 용기, 효심, 헌신 또한 그에 상응하게 확대됩니다. 돈은 고귀한 사람을 더 고귀하게, 비열한 사람을 더 비열하게 만듭니다. 돈은 깊이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얄팍한 사람을 더욱 얄팍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내가 당신보다 더 형편없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론적인 말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고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알고 보니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슬퍼할 게 뭐 있겠어. 나는 차라리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요컨대 실패한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동정받을 만한 것은 아니며 실패한 모든 사람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차라리 자신을 속이며 자기 위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대다수 인간의 행복감은 자아 인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우월감에서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의 고통은 자신이 평범하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을 보며 끊임없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한 사람이라도 주변 친구들이 모두 자신보다 더 잘 산다면 그의 행복감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라도 주변 친구들이 자신보다 못하다면 그의 행복감은 낮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자존감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할 때, 특히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뇌는 타인의 성공이 단지 운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단서를 수집합니다. 만약 나에게도 같은 객관적 조건이 있었다면 내가 확실히 그들보다 더 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벌레일 뿐이고 예쁜 여자들은 머리가 비었을 거라고 떠들곤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것이 동료의 승진은 상사에게 아부한 덕분이고 동창의 사업 성공은 부유한 집안의 뒷받침 덕분이라고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의 후광을 짓밟아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느낌은 심지어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뛰어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장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며 그래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평범함이 고립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자신의 실패와 평범한 삶에 대한 변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평범함을 마주하기보다 타인의 평범함을 증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인간의 한계이자 자신의 무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의 모든 고통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철든 사람은 대개 가장 관심을 덜 받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온순한 사람은 대개 가장 괴롭힘 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남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대개 가장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주 울고 거절하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대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강하고 비합리적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 듭니다. 나쁜 남자의 특징을 가진 남자들은 겉보기에 풍류를 즐기고 사랑을 모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반면 나쁜 남자에게 쉽게 끌리는 여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받고 애정에 굶주려 있어 나쁜 남자가 던진 작은 미끼 하나에도 쉽게 빠져듭니다. 사람의 두 눈은 나란히 있지만 사람을 공평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는 양쪽에 있지만 한쪽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각 개인은 따로 있을 때는 이성적이고 똑똑하지만 모이면 맹목적이고 이성을 잃어 오합지졸 군중이 되고 군중 심리에 쉽게 휘둘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에서 옳다는 것은 단지 타인과의 유사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남보다 더 오만한 모든 행동 뒤에는 감추고 싶은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양보는 종종 치매를 불러오니 그것이 타인의 존중이나 연민을 가져올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10,000번 변합니다. 아는 것을 다 말할 필요 없으며 듣는 것을 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가운 사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변은 온통 뛰어난 연기자들 뿐이고 각자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면 내일 당신은 후회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항상 남에게는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인생은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이 버섯을 먹고 커지지 않으면 작은 거북이 한 마리에도 즉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비위를 너무 맞추는 것은 자신에게 천천히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절은 무료일 수 있지만 너무 저렴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은 실망만 가져올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누군가에게 무조건 잘해주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보답받지 못하는 열정은 적절한 때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헌신은 당신 자신만을 감동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정해 보이는 사람은 대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이 가장 화려한 사람은 대개 마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회에서 진정한 자부심은 당신이 빛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몰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느냐입니다. 기쁨을 잘못된 사람과 나누면 자랑이 됩니다. 슬픔을 잘못된 사람과 나누면 하소연이 됩니다. 때로는 현실이 당신의 뺨을 아주 아프게 때려봐야 당신은 사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게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남이 당신을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무관심하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독립적인 개체이며 고통과 어려움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이 남의 발에 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그 고통이 어떤지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지나친 양보는 나약함입니다. 당신이 매사에 너무 관대하고 너그럽다면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어오를 것입니다. 너무 친절한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대다수 인간의 행복은 주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에서 옵니다. 대부분 사람의 고통은 주변 사람이 자신보다 성공한 것을 보는 데서 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뛰어난 사람을 비난하며 그들의 성공이 우연이거나 변질된 결과라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평범함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뒤에서 당신에 대해 떠드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으며 그저 미소 짓고 무시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경멸입니다. 많은 만남이 처음에는 지인 같지만 다시 만나면 낯선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들은 평생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친절을 구걸할 필요는 없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마십시오. 항상 희망을 품는 사람은 어디서나 빛을 보지만 영원히 어두운 사람은 주변에서 항상 어둠을 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과거로 자신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미래에 알 수 없는 위험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부닥치면 누가 친구인지 알게 됩니다. 성공하면 친구들이 당신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거나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당신은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흥망성쇠를 겪을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회는 연극을 견딜 수 없고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문득 루신의 광인일기에 나오는 구절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책을 펼쳐보니 연대는 없고 페이지마다 비스듬하게 이니도더이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릴 적 루신의 글을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니 그저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